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제주국제학생미술대회 또 국제아트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 KBS의 김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재미림보가 주최 주관하고 또 제주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모처럼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국제아트포럼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독일, 중국, 한국의 작가 또 큐레이터가 함께합니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성장과 또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오늘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제주국제학생미술대회에선 국내외 초, 중, 고 또 홈스쿨링 학생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자연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품을 완성하는 사생대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술로 서로의 생각과 또 감성을 나누고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한 재민일보의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민일보 대표이사 오홍식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미술대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이 향기가 가득한 이곳 저지문화예술마을에서 2025년 제주국제학생미술대회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며 각지에서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과 또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 지도 선생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민일보가 제주도 교육청이 후원을 받아서 개최하는 본 대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보물섬인 제주가 품은 경이로운 자연을 청소년 여러분이 순수한 시선과 독창적인 감성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축제의 장입니다. 특히 제주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이곳 저지문화예술마을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한 순서로 세계적인 예술 명사들을 모시고 제주국제아트포럼을 함께 개최합니다. 독일이 저명한 큐레이터 토마스 앨러님, 중국이 거장 평정지혜 선생님,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예술경영협회 박철희 대표님과 또한 제주가 나온 자랑스러운 최기선 화백님께서 학생 여러분이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 오늘 심사위원으로도 또 여러분들을 심사하게 됐고 또 포럼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아까 네 분에게 힘찬 고마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장들이 지혜와 경험이 담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잠든 예술가의 열정을 깨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대회는 순위를 가리는 경쟁이 장이기 이전에 여러분 각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연과 교감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평소 갈고 닦은 기량과 빛나는 상상력을 하얀 도야지 위에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부심으로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오홍식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리를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으론 오늘 포럼을 함께할 네 분의 작가와 큐레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예술과 교육 부문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유명한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펑정지의 작가님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정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대에 오르는 동안 계속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출신의 작가이자 세계적인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토머스 앨런님 소개하겠는데요. 역시 이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론 아시아예술경영협회 박철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전시기획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 중이면서 아시아예술의 국제적 확장을 위해 영화, 영상, 예술, 전시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한라산 작가로도 유명한 최기선 작가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주 자연과 삶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으로 지역예술의 깊이를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이 각자의 시선으로 예술과 교육 그리고 청소년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함께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분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네 분과 함께 예술과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네 분의 작가님 또 큐레이터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약 10분씩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독일 또 중국 작가님, 큐레이터님이 함께하면서 통역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듣고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각국에서 어떤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미술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작가님, 큐레이터님, 또 대표님의 의견을 함께 듣고 싶은데요. 먼저 펑정지의 작가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中国的那个艺术教育这一块，其实现在是进行的非常好啊。这最近20-30年，就是在艺术教育的普及方面都做的是很不错的。就比起以前那个只注意那个主要的学习科目以外，非常重视美术啊、音乐啊、体育这一类的比重在越来越受到重视。
먼저 그 최근에 30년간의 중국의 교육 미술 교육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중시 여기고 있고요. 실제로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육 과목 외에도 그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마스 앨런 큐레이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각국에선 어떤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독일에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we all know the world has been changing a lot recently with technology and all that. So in essence, everybody in Germany thinks now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makes us human is creativity. And also, the more things become robotic or KI, we need to foster creativity. So already when you're 2 years old in preschool, there's an emphasis on creativity. Also in school, there's a lot of demand now for more arts education, music, arts, also writing. Thi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even hardcore scientists from technological fields, they want their students to be much more creative and not only functioning. So there's a big emphasis on creativity now in Germany.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을 많이 예술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미술 교육은 창의력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최근 AI나 로봇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을 도입해서 독창적인 예술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최초 2년 초등 과정에서는 일단 학생 본인의 독창성에 많이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는 편이고, 그 이후 좀 더 깊은 예술적 세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과의 접목이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There's also a spiritual level to this question, because when you grow up in a more and more technological environment, you need to find out where you are in this world that's changing, and art can be a good answer to this. So on all these different levels, I think creative education is the future for humanity. 더불어 기술과 동시에 학생들 개인의 자아와 내면에 대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학생들이 점점 자신 내면에 뭔가 예술적인 자아를 찾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창의력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중국과 독일에선 각각 어떤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으로 이 박철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책임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네, 순서를 바꿔서 최기선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미술교육 시스템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반갑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역시 중국과 독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K문화가 세계의 어떤 굉장한 주목을 받잖아요. 그 원동력은 학창 시절의 강한 압박과, 압박 잘 아시잖아요. 강한 압박과 창작의 자유가 만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얻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K문화가 세계의 어떤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 왜냐하면 게임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 그 안에 창작이 있어요. 게임, 창작, 음악, 미술 모두 연결이 돼 있는데,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아까 중국, 독일 작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는 그런 의식의 개방적 사고를 갖고서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즐기고 춤도 추고 그랬으면 앞으로의 미래 문화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선 작가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철희 대표님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소개와 함께 미술교육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철희입니다. 저는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재민일보 오홍식 대표님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한테 우선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 독일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의 그 교육 과정은 요즘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꿈을 갖고 평가를 받는 이런 지금 자리들이 거의 흔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예술인마을 특히 여기 미술관과 유명한 아티스트 그리고 여기는 사실 실내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영화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서 이런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주고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서 평가를 해준다는 게 참 그런 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다른 나라의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특히 제주도는 좀 그런 이제 좀 실질적인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적은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재민일보 오홍식 대표님과 교육부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중국, 독일, 한국, 또 제주까지 이 미술 교육이 각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예술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각각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미 네 분은 훌륭한 경지에 오른 분들입니다. 각국에서 이제 세계적인 또 큐레이터, 작가, 또 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네 분이 이미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 시점에서 바라본 이 사람들에게 예술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또 소양,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황정지혜 선생님부터 여쭤볼 수 있을까요?关于这个问题哈，它实际上，我们经常会谈到一个问题是，真善美他们之间的关系。 도덕적인 덕목을 얘기할 때는 진선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那么道德实际上就牵涉到这三者当中的这个善，实际上它就是一个道德的问题。它实际上它和美这些东西都是联系在一起的。 가운데 있는 선이 도덕하고 관련돼 있고 그게 또 미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我们这中国就是从传统来说，也经常会说到的一句话，叫是你要做任何事情，你不管是做艺术还是做什么，首先要学会做人。他讲的也是这个与道德有关的。 중국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말에는 너가 예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도덕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좋은 미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는 그 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一个正确的、善良的道德立场，可能有利于你去发现我们生活和周围的这些真和美的东西。
这个是很重要的。 그래서 생활 가운데 도덕이 바로 쓰면 그 앞에 아름다운 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적인 진도 있고 그게 다 잘 갖춰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我也希望我们的学习美术的、学习艺术的小朋友什么这些都能够从一开始就比较注重这种真善美之间的这种协调的关系。 미술과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초기에 갖춰야 될 덕목 중에는 진과 선과 미에 서로 잘 조화로운 거를 먼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미술이 되지 않을까, 예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십니다. OK， 谢谢。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술을 대하는 데 있어 도덕과 또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또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귀한 말씀 주신 펑정지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으로 토마스 앨런님께도 같은 질문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 또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the question is one of curiosity, I think. The reason why we are sitting here is because we've always been very curious about the world, and so it took me a long way from Germany, which is like really far away from here, to co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more than 25 years ago. And so the curiosity, the questions that you don't even know in your mind, they will guide you. They will give you your own path. So you need to follow, I guess, what interests you and make new connections to new people, new friends, new cultures, and your work, your artistic work, will give you, will guide you to this incredible journey. I have to say that, for my life, I've learned so much about the rest of the world that I could have never answered if I had stayed within my own country. So I think art can also transcend borders that we feel are stopping us from becoming humanity. So I think I would agree with Mr. Feng. Harmony is something you have to find within yourself, but also in all these questions that you ask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And it's a big one, and it's a beautiful one.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모두 호기심 때문에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본인조차도 이렇게 독일에서 멀리서 날아온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한국에는 25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인데요. 또한 이 먼 길을 오게 한 원동력 또한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은 우리 모두에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 문화에 대한 호기심들은 많은 예술적인 훌륭한 예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멋진 작가들 또한 그 멋진 행보들도 다 호기심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제가 만약에 제 나라에만 있었다면 이런 호기심으로 인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탐방하면서 내 자신을 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으로 최기선 작가님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질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정말 질문 자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작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그 화가들이 갖는 마음은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을 거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은 20대 중반이 되잖아요. 20대 중반이 되는데 20대 중반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들 하지만 대학을 마친 다음에가 훨씬 작업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양초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 그래서 자기 마음과 에너지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이제 어떤 모든 것을 그림으로 삶에서 녹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과 저에게 평생 다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미쳐야 돼요. 근데 미치는데 잠깐 미치면 안 돼요. 1년 미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10년 미치다가 끝나면은 20대 중반에 졸업을 하고 30대 중반에 붓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칠 수 있는 에너지의 기간이 자기 삶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선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끊이지 않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최기선 작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박철희 대표님의 의견도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비 오는데 배고픈데 추운데 졸린데 이런 열정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오신 여러분이 이미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열정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각각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또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열정이 중요하다. 호기심, 또 이처럼 직접 찾아오고 또 도전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네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유명한 분들을 이대로 보내긴 아쉬워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각 네 분의 소개를 직접 듣고 싶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같은 순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펑정지혜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其实这几年，因为之前那个疫情的原因啊，包括我自己这个，因为我的眼睛的视网膜出了一点问题，实际上这几年我自己的艺术创作并没有完全的按照原来的计划那样进行，我也在调整自己的状态，也在做一些不同的实验来适应我自己的身体的变化，所以我自己其实对我个人这几年的一个创作状态不是很满意的，但是这些东西也是我们个人在每个人在不同的阶段，在不同的成长的时期都会去面对的问题，所以我觉得就像刚才那个老师说的一样，我们要只要心里面有火，我们不要放弃，但是我们慢慢的也没关系，但是不断的开始一步一步往前走就好。谢谢。
사실 phong 정재 선생님께서는 뭐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그 뒤에 개인적으로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예전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촛불의 불이 마음속에 꺼지지 않게 누구든 각 시기마다 그런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런 시기가 와도 자기를 다스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마스 앨런 큐레이터님께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You're working on and what is your future plan as your artwork? Yeah, I've bee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different worlds. I guess I already noted that. I'm actually currently working on something similar that Mr. Park does in creating more bridges between Europe and Asia. China in particular, I have many friends now. I have very good friends in Korea, and I think this is one thing that really helps connect people in the world, and especially in a situation like today after COVID an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really important.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I will experience today from your artworks. You know, you are all growing up right now, and art will help you to continue to grow for your entire lives. And I think that's a beautiful thing. 저는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많은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과 연결감이 많이 끊어졌는데 그걸 지금 다시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여러분과의 또 다른 연결감을 가져가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기선 작가님의 활동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주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문화, 역사,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제주의 자연적인 거에 매료가 돼서 계속 뭐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해녀시고 그것도 상군 해녀. 상군 해녀가 뭔지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제주의 그 정서적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인연, 우리가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게 인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제가 그 선천적인 작가로서의 그 감성은 해녀의 아들로서 태어난 이제 어머니라는 해녀의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만난 소재가 한라산입니다.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한라산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 그 96년 2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이 붉게 물든 한라산을 그 화가로서 만나면서 그 감정이 가슴에 너무 크게 스며들어서 이제 한라산 위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한 30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저를 만들고 이렇게 좀 명예도 만들어주고 또 중요한 돈도 만들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화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 자양분, 뭐 이럴 때 사회적인 그 저의 명예적 자양분이라든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게 할 수 있는 그 감성의 원천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한라산인데, 그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라산을 그린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한라산이 정말 그 가슴에 크게 들어와서 그거를 기속적으로 그린 작가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됐는데, 그걸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인연의 고리들이 그림이든 이제 사람이든 문화적인 거든 뭐든 그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만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감성이, 남들보다 감성이 뛰어나고 더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난 건데, 그 예리함을 통해서 그 인연의 고리를 이제 자기가 예민하게 캐치해서 자기 인생의 큰 기준이 되면서 삶의 어떤 그 좋은 승화되는 고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너무나 소중하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기선 작가님께서 이 예술 또 한라산이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 바탕에는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네 분이 만난 것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기선 작가님의 작품은 꼭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희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려주시죠. 예, 올해 올 초부터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시아 최대 미술관 광주 광동미술관에서 아시아 최고의 작가들과 같이 해서 추상전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미술관 순회전이 스타트가 됩니다. 11월 21일 날. 근데 제가 그 후에 그런 중요 전시보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 행사가 저한테는 가장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김웅서 화백님, 큰아드님, 네, 여기 우리 예술인말의 세계적인 거장이자 김웅서 화백님 미술관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서 또 활동하시고 지금 현재 작가분들도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매체가 돼서 하나의 어떤 행사를 하던 사실은 이런 교육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황정재 선생님이나 제가 토마스 엘러 그리고 최기선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 먼 곳에서 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뭐 너무 유명하고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여기에 오시게 된 이유는 사실 아까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관심, 예, 그리고 특히 황정재 선생님이 여기에 자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기획, 어떤 전시보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재민일보 회장님 내년에도 좀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데 뭐 입선 뭐 이렇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진 거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각국에서 어떤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훌륭한 작가 또 예술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과 태도가 필요할지, 또 네 분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네 분이 오늘 진행될 국제학생미술대회의 심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이 네 분의 의견과 또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회에 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인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저는 이렇게 자리에 와서 저 또한 다시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또 한번 어떻게 라이프를 만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잠시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최기선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불꽃 그리고 촛불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저도 이제 지금은 학부모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의 불꽃, 그런 촛불 불을 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우리 여기 모인 그리고 꿈나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연료는 어떻게 비축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삶을 살아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놀아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이렇게 느슨한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성,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미래적 방향성을 잘 바라보고 그 에너지를 모으고 설계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성은 너무나 다양하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형 생각을 많이 하면 뒤처질 것이고, 현재형 생각만 많이 하면 이제 정체될 것이고, 미래형 생각을, 방향성을 보고 준비를 많이 하면 앞서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모으고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방향성을 바라보는 해안, 지식, 공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는 방향성에 자기의 시각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사색을 하더라도 너무 과거적이지 않고 너무 현재적이지 않고 어떤 미래적인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삶을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훨씬 발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방향성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서의 조언.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모자라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자람을 모르고 자식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 모자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모자람도 인정을 해야 되고 세상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Maybe I can ask a question to the students, because we all know that Mr. Che, he likes to paint Halasan. Who else here of you likes to paint the mountain? 저는 역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방금 최기선 작가님께서 아까 한라산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한라산이 영감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한라산을 그려본 학생이나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alasan, anybody? 네, 한번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한라산을 그려보신 분, 또는 작품 활동의 소재로 사용해 보신 분. 네, 학생 있으시고, 저기도 있으시고. Okay, and anybody likes to make paintings of
horses, 혹시 말을 그려보거나 말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or fish, 아니면 물고기는요? or maybe you tell us what you like to paint the most. So anybody wants to share what they like to paint? 아니면 다른 사물이나 아니면은 풍경들을 그리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눠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그리기 좋아하는 곳은 제 침대인데요. 아마 제 심신의 안정에 제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침대여서 가장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학생들에게 크리에이티비티를 가르치고 인핸스 해야 한다고 하셨던 거에서 의견을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혹시 창의력은 가르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the discussion in Germany, let me answer that. The discussion in Germany is what does school do to children? Because we know children are all very creative. When you're young, you're extremely creative. And there's some philosophers in Germany that think our school system actually kills creativity in children. So it's not that we need to teach creativity, we need to help it. Like he said, don't lose it. You already have it. You have it and you need to nurture it. So creativity is not something that you can learn. Creativity is something that you can develop. And that's the really important part. And you're all creative. You all have that spirit. You all have that big heart. Don't lose it. And what we can help as grown-ups, we can help you grow that own flame of yours. And I think that is a beautiful picture that Mr. Che painted about this. So we can't teach you. You need to develop it, but we can help.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이미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많은 철학자들은 학교 시스템이 창의력을 다소 막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창의력은 이미 아이들의 경우 창의력은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창의적입니다. 창의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후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창의력을 잘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뭘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어떤 재료를 쓸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물을 앞에서 보는 것보다 뭔가 위에서 봤을 땐 어떨지, 아니면 동물의 시선에서 봤을 땐 어떻게 달라지는지, 엑스레이로 찍었을 땐 어떨지,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땐 어떨지 등등 다양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분들께서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작품을 완성해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这个实际上像我们当年那个学习的那个时代，和你们现在学习的时代面对的是完全不一样的那个就是相关的我们可以用的这种方法呀，用的材料呀，用的这些技术都完全不一样的。实际上我很难完全来回答你这个问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정재 선생님께서 당시에 학생 시절에 쓸 수 있는 소재나
그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쭤봤던 질문을 100% 대답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比如像今天我们某一些以观念为主的艺术，那么它可能用最直接的方式，把这种观念表达出来就可以了。就是它的可能以这种观念作为最主要的核心的东西，它可能不需要太复杂的技术方法去。 예를 들어서 관념 미술 같은 경우에 관념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묘사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뭐 기교를 부리거나 다른 그 소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而像稍微传统一点的那种绘画的方式，你可能需要很长的时间，不断的去在这个画面上去一层一层的去把它完成，通过完成的这个过程，把你自己的创意在这个作品当中体现出来。 그 전통적인 회화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 층 한 층 거쳐서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창의력이 본인도 모르게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然后像今天的这个时代，由于 AI 技术的发展，其实我也发现有很多朋友，他就把他的一些想法告诉 AI，AI 会给他完成很多东西。那么这些东西它都是一种不同的方式、不同的方法。 지금 현재는 AI를 통해서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AI한테 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렇게 그려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所以我自己的感受是，对于这一点，我觉得在今天没有特别标准答案，而是应该根据你自己，你的想法，你想表达的东西，然后去找到相应的一种方法或者材料或者是技术手段去把你这种东西表现出来，就是好的。 그래서 송정재 선생님이 보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방법을 표현할지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작가님, 네 분의 작가님 의견을 함께 다 들어볼까요? 필요하시면은 더 여쭤볼까요? 네, 최기선 작가님께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저는 이제 자연주의 작가예요. 자연주의 작가는 여기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 붓을 들르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통주의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오일 페인팅 작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작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 어릴 때 이미 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나이가 점점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점점 감성이 닫혀요. 감성이 닫히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민하게 무엇을 느끼는 것까지 점점 닫혀가요. 사회적으로는 방어막이 생기는 건데 화가들, 예술가들한테는 치명적인 감성이 닫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냐 하면 저의 방법입니다. 저는 음악을 들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화실에 이제 오디오가 있는데 화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앰프를 켜고 음악을 켜고 이제 나올 때
마지막 하루를 정리할 때 앰프를 끄는 게 마지막 일인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반짝이는 그 순수성이 있지만 반짝임을 계속 그 가려버리는 그 삶의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작게.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그 이제 나이의 작가가 되면 더 그것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상처를 받다 보면은 감성이 다쳐요. 근데 감성이 반짝거리지 않으면 자연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뭘 바라보든 예민함이 떨어져요. 그냥 둔탁해져. 저게 뭐 그게 그거지 뭐 하늘을 바라봐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면은 그림을 못 그려요. 좀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왜 공포스럽냐면 붓을 들게 하는 기본적인 감성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 감성을 반짝이기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모차르트라고 그러면 모차르트는 일개 음악가가 아니고 인류사에 빛나는 아주 별 같은 존재예요. 그냥 뭐 고전주의 음악가가 아니고 정말 지구상에 왔다간 어마어마한 인류가 왔다간 사람 중에 크게 반짝이는 별이잖아요. 그 얘기는 곧 인류가 낳은 천재라는 얘기죠. 인류가 낳은 천재의 작곡을 현존 최고의 천재적 연주가가 연주를 한 CD를 듣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천재성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모자라서 덜 느끼는 거야.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의 천재적인 작곡과 연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그 음악의 천재성을 느끼면서 감성을 반짝이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민하는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다 다르겠지만 각자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게 둔탁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감정이 둔탁해져가지고 엣지 없는, 그거는 화가로서는 죽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성은 좋은데 화가로서는 날카로움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각 고민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자기가 고민의 종류에서 가장 날카롭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예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감성을 계속 길렀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주실 때마다 작가님 그리고 큐레이터님이 정말 길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을 또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AI 관련한 질문인데요. 요즘 인터넷에도 보면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예술 분야의 작품들을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다른 작가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렇게 AI가 점점 아트의 분야에 들어올수록 이게 조금
이 분야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개방적이게 봐서 이걸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일 이게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아니면은 AI를 통한 복제나 약간 비윤리적인 그런 활용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대중들이 보는 예술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가 조금 궁금합니다. I'm old. I remember a time when you couldn't carry a telephone around you. So I've seen a lot of development, but I haven't seen people change so much. We have all sorts of things that make the world, everything communicate much faster, but our imagination, this is where everything really happens. Or maybe another example, I asked my daughter once, she was reading a book and then she saw the film, and I asked her, what do you like more, the film or the book? Her answer was the book, because there was more to imagine inside the book than in the film that already kind of shortened everything. So in a way, it doesn't matter what it looks like. AI can be fantastic and very quick, but it's about your experience, what you perceive from that. So you can use AI, but you can also, I don't know, throw stones on against the wall and see how it cracks. Whatever way you want to cook, or let me put it differently, creativity is a little bit like the kitchen stove. Whatever you cook on it has to have some sort of flavor that others like. And if they like that, then you hit the chord of somebody else. So you need to not only be able to be inspired yourself, but your inspiration inspires another person. Creativity is not something that's within one person, it's what connects people together. That's really what it is. It strikes a chord like in music, and then the sound kind of goes through society. That's really creativity. If it's AI, if it's whatever, it doesn't matter. So be open to this, use it, and if you feel it helps you, it's good. If you feel it doesn't help you, it's also not bad. So it's things will happen anyways. But what is important, what he said, is stay open and continue to feel what is really essential. AI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술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모든 학생들이 아마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또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도 변화하고 소통 방법도 변화합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딸이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영화와 책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예상과는 다르게 책을 더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은 상상할 것이 더 많고 영화는 자기의 상상력을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환상적인 기술이고 우리가 뭔가를 적절히 하고 싶은 것에 AI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주방용품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요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창의성은 뭔가 하나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면 AI를 예술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모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예술을 바라보면서 대신 그와 동시에 기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예술이 가진 그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고 또 즉각적인 대답을 들어보았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작가님과 큐레이터 분들께도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 나와도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약간 작가님들 만나고 작가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니까 조금 더 나도 일단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서 나만의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그림 계속 혼자 그리고 했었어요.